김용빈의 신곡의 무대 전체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서울 일대가 막바지 장마구름에 잠긴 저녁. 한 방송사의 대형 음악 생방송 스튜디오에는 이상하리만큼 시간이 늘어지는 정적이 감돌았다. 화려한 오프닝과 연이은 무대가 쏟아지던 흐름이 한순간 멈추어 선시각. 붉은 촬영등과 모니터의 파형들마저 숨을 죽이는 듯 고요해졌다. 그 중심에 선 사람은 트로트와 발라드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시즌 내내 화제를 모은 가수 김용빈. 그는 조용히 마이크를 쥐었고 관객석의 수천 쌍눈동자가 동시에 한 점으로 수렴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전개, 그의 신곡 첫 라이브가 시작되기 직전. 무대를 감싼 침묵은 단순한 잠깐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위기를 꿰뚫어 관통하는 낯선 기류. 곧 드러날 무언가를 예고하는 압축된 폭풍의 고요였다. 제작진은 이 날을 위해 2번의 리허설과 비공개 사운드 체크까지 거쳤다. 그러나 정작 본 무대의 첫박이 울리기 전 조명 감독은 타임 코드를 2번 확인했고 음향 감독은 페이더 위에 올린 손을 떨림 없이 고정했다. 램프 아래서 김용빈은 숨을 고르고 객석을 천천히 훑었다. 얼굴에는 과장된 표정도 스포트라이트를 계산한 각도도 없었다. 다만 조용한 결의처럼 입술에 맺힌 한 줄의 숨. 그리고 곧 열릴 음의 문을 한 겹 더 잠그는 듯한 눈빛. 그 순간 객석에서는 누군가의 핸드폰 진동조차 죄스러울 만큼 정적이 완성됐다. 신곡은 미리 공개된 음원도 짧은 티저도 없이 오로지 제목과 한 줄의 가사만 알려진 채 베일에 쌓여 있었다. 말하지 못한 이름, 제목은 흔했고 예측 가능한 이별 서사의 그림자도 있었다. 그러나 첫 소절이 공기를 가르자 스튜디오를 채우는 것은 낯익은 공식을 뒤엎는 선율의 굴곡이었다. 반음계로 미끄러지듯 내려앉는 구절. 그 뒤를 잇는 장중한 스트링의 낮은 울림. 그리고 갑자기 공간감을 확장시키는 드럼의 심장박동 같은 킥.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김용빈의 목소리가 악기들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악기들이 그의 호흡을 따라 움직이는 듯했다는 점이다. 템포는 느리지만 긴장감은 빠르게 상승했고 곡은 초반부부터 절정의 언저리를 은근하게 암시했다. 세 번째 마디가 끝날 무렵 카메라는 그의 표정을 가까이 잡았다. 이때 생긴 이례적인 장면, 관객석의 응원봉과 플래카드가 일제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듯 멈춰섰다. 의도된 퍼포먼스였을까? 관객들은 약속이나 한 듯 호응을 중지했다. 이와 동시에 무대 뒤편에서 희미하게 번지던 백라이트가 서서히 줄어들더니 갑자기 조명 전체가 꺼졌다. 암전. 보통의 쇼였다면 실수나 사고로 오해받을 상황. 하지만 어둠 속에서 홀로 남은 목소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불러도 대답 없는 밤, 내가 더 크게 사랑한 죄라면. 객석 저편 어디선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암전은 계획된 장치였다. 그러나 계획이 허용한 시간은 정확히 4초였고 실제로 유지된 암전은 무려 12초였다. 생방송 송출 자막은 무대 연출상의 효과라는 안내를 급히 띄웠지만 이미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12초의 공백 동안 노래는 잠깐 멈췄고 관객도 제작진도 멈췄다. 다만 멈추지 않은 것이 있었다. 관객 각자의 심장 박동. 그리고 그 리듬 위에 들뜬 감정의 스펙트럼. 불안, 기대, 두려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끌림. 침묵은 무대의 일부가 아니라 곡의 첫 번째 클라이맥스였던 셈이다. 조명이 다시 살아났을 때 스테이지 중앙에는 한 장의 낡은 사진이 홀로 스크린을 채웠다. 흐릿한 흑백 사진 속 인물은 뒷모습뿐.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었다. 자막조차 없다. 김용빈은 그 이미지를 바라보며 목소리의 질감을 한 톤 낮췄다. 상처를 쓰다듬듯 매끄럽지 않은 미성과 견고한 흉성이 교차했고 그 순간 곡은 트로트의 애상과 현대 발라드의 서정 그리고 재즈풍의 임프로바이제이션이 교차하는 기묘한 삼각점을 만들어냈다. 관객석의 몇몇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물이라 부르기엔 아직 이르고 감탄이라 하기엔 미묘하게 아픈 표정. 이 가역적인 감정의 혼합이야말로 그가 예고 없이 꺼낸 무대의 침묵.
이 겨냥한 정확한 좌표였다. 이 곡의 비밀은 다층의 구조에 있다. 후렴에 이르기까지 리프레인의 반복은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가사는 같은 의미를 서로 다른 문장으로 번역하듯 변주한다. 기다린다, 머문다, 다시 돌아간다, 돌아오지 말아달라, 서로 상충하는 명령형들이 오가며 청자는 해석의 고통 속으로 이끌린다. 이는 의도적으로 배치된 감정의 미로다. 길을 잃어야 비로소 길을 발견하는 구조. 방향 상실이 새로운 방향성을 낳는 역설. 음악적 장치로서의 침묵은 이 미로의 벽을 드러내는 순간마다 정확히 등장했고, 그때마다 관객은 박수 대신 숨을 멈추는 것으로 응답했다. 생방송 특성상 카메라 워크는 예측 가능한 동선을 따른다. 그런데 이날은 달랐다. 메인 카메라가 예상보다 2박자 늦게 클로즈업을 잡고, 사이드 카메라가 무대 바닥에 미세한 먼지까지 담아냈다. 표면적으로는 작은 지연이었지만 시간 감각을 시각의 시간 감각과 고의로 엇박자내며 더 큰 서스펜스를 형성했다. 관객은 자신이 무대 위에 서 있는지, 스크린 속에 들어가 있는지, 혹은 누군가의 기억 속을 걷고 있는지 혼란을 겪었다. 이 혼란은 불편이 아니라 몰입이었다. 불친절한 안내문 같은 무대. 그러나 그 불친절이 관객을 주인공 자리에 앉히는 가장 정교한 배려가 되었던 것이다. 이중반을 향해 가며 곡은 두 번째 전조를 맞았다. 여기서 놀라운 장면이 발생했다. 무대의 오케스트라는 연주를 멈추고 대신 객석 어딘가에서 단일 바이올린의 선율이 솟구쳤다. 서라, 이봐나. 공중을 가르는 듯한 그 소리는 예정된 세컨드 파트였다. 스태프가 아닌 실제 관객에게 맡겨진 해변. 사전 정보가 전혀 없었기에 금은 더 강렬하게 박혔다. 주변 좌석이 웅성거릴 법했지만 아무도 소란을 택하지 않았다. 모두가 호흡을 길게 가져가며 무대를 함께 완성하는 조용한 합의에 서명했다. 곡의 마지막 30초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오케스트라가 돌아왔고 드럼은 브러쉬로 미세한 질감을 더했다. 김용빈은 마치 무언가를 내려놓듯 마이크를 스탠드에서 떼지 않은 채 한 한 음을 손끝으로 눌러 찍었다. 마지막 가사, 그래도 내게 남은 건 너를 부르던 침묵뿐이 흘러나오자 모니터의 파형은 얇은 선으로 가라앉았다. 그리고 완전한 정적. 박수 타이밍을 누구도 알지 못했다. 이 낯선 공백은 불안도, 실수도 아닌 노래 그 자체의 마지막 음표였다. 누군가 우는 소리가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들려왔다. 머키의 멘트는 통상적인 칭찬을 넘어 설명에 가까웠다. 지금 여러분이 들으신 것은 음악이 소리를 멈추는 순간에도 계속된다는 증명이었습니다. 스태프 대기실에서는 숨이 고르며 서로의 눈을 확인했다. 성공이었다. 하지만 제작진은 쉽게 환호하지 않았다. 조금만 더, 한 호흡만 더. 그들이 무대를 위해 반복했던 주문이 이제야 진짜 의미로 닿은 듯했기 때문이다. 라이브 모니터링을 맡은 엔지니어는 오늘처럼 조용한 생방은 처음 본다. 고 적었다. 조용했기에 그래서 더 시끄럽게 기억될 무대. 방송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예상과 다른 형태의 열기로 들끓었다. 침묵을 듣다 무대를 함께 연주했다는 느낌. 가슴에 눌렸다가 풀렸다. 짤막한 문장들이 연이어 올라왔고 12초 암전에 얽힌 해석과 체험담이 다양하게 쏟아졌다. 누군가는 그 12초 동안 내 첫사랑의 이름을 속으로 불렀다. 고 고백했다. 또 다른 이는 아픈 사람을 떠나보내던 날의 병실 냄새가 스쳤다. 고 했다. 평점이나 순위로 환산할 수 없는 방식의 반응. 김용빈의 신곡은 차트에 진입하기 전부터 이미 각자의 서랍 속으로 안전하게 착지했다.